장서와 기록 이 두 가지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기부기. 안녕하세요, 빡빡이 우기부기입니다. 빡빡. 자, 빡빡이라서 이쪽에 자꾸 시선 강탈이 되긴 하지만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를 하긴 하지만 뭐 두꺼운 벽돌책이든 얇은 한 권의 책이든 다 읽고 나서 진짜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독서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부터 정말 무지무지 많이 고민했었고 답답했었던 내용입니다. 진짜 오늘의 방법이 저의 인생 그 자체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서 구독 누르라고. 우기부기. 과거에 제가 독서를 계속 하면서 남는 게 없다고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면요, 독서를 하면서 독서한 내용을 머리에 넣으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독서하려는 거, 책에 있는 지식을 머리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목표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과정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과정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걸 과거에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책의 내용들을 머리에 넣으려고 하는 건요, 오히려 이 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머리에 넣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뇌의 메커니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뇌는 망각이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자신을 죽어라 못 살게 굴 겁니다. 어렸을 적에 뭐 안 좋은 기억들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죽어버린 병아리 한 마리 때문에 지금 당장 고통스러움이 똑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 텐데 어렸을 적에 그런 감정까지 똑같이 기억을 해버린다면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겠죠. 하물며 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우리의 뇌라는 건 기본적으로 망각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망각 때문에 우린 또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독서하면서, 공부하면서 얻는 지식들을 도대체 어떻게 익힐 것인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제가 현대의 인재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정보가 부족하던 시대에서는요,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어떻죠? 정보가 넘쳐서 오히려 탈인 시대죠. 정보의 과잉입니다. 일반인들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웬만한 정보에 다 접근 가능합니다. 학술 논문,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이미 널려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현대에서요, 환영받는 인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보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어느 정보가 믿을 만한지 어떤 게 가짜 정보인지 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위치를 아는 사람, 지식을 직접 찾는 검색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당장 정보가 필요한데 그게 어느 논문에 있는지, 어느 책에 있는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누구인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그 지식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나온 결론은요, 독서하면서 얻는 지식과 깨달음들을 내 머리에 저장하려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지식 경영 시스템에 넣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 하면 앞에서 그랬어요. 현대가 원하는 인재들은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도 그런 인재처럼 독서를 하는 거예요. 지식을 머릿속에 다 때려 넣어놓고 바로바로 인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내가 그런 지식의 위치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걸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지식의 위치가 있는 곳을 지식 경영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에게는요, 책장, 바인더, 저의 노트 프로그램, 그리고 마인드맵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저의 지식 경영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면서 위인들의 명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명언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런 명언을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전에 제가 저장해 놓은 명언 노트를 먼저 펼칩니다. 뭔가 감명 깊은 명언이 있을 때마다 주제별로 명언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직접 저장해 놓은 명언 노트가 있으면요, 좋아하는 것들만 모여있게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훨씬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명언뿐만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실험 사례들, 각 분야별 관련 용어들 잘만 저장해 놓으면요, 그걸 빼쓰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과거에 저는요, 독서할 때마다 머리에 넣으려고 독서를 하다 보니까 독서하면서도 답답하고 독서가 끝났을 때도 답답하고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좌절감을 느끼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근데 책 한 번 보면서 머리에 넣으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책 한 권을 10번 보고 100번 봐야 그 책이 오롯이 내 사고에 안착하는 것이지 한 번 보고 넣으려는 건 과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한 번에 머리에 넣으려는 그런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책이 있어서 이 책의 지식, 통찰들은 정말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요, 2번, 3번 반복해 보고요, 좋았던 내용 기록하고 기록한 내용 활용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자의 사고방식, 지식, 지혜가 제 뇌세포에도 내려앉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독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상의 아이디어들도 머리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해둬요. 영어나 중국어 컨텐츠들을 진행을 할 때도요,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쓰다 보니까 머리에 꼭 넣어야 하는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더구나 이렇게 그냥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국어 문장들이 반복이 되면서 머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뇌에다가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식 경영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하는데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서. 책을 보관하는 건요, 많은 분들이 책을 사서 보시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든 각자의 이런 책을 보는 스타일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책을 읽다가 보면 어떤 책은요, 책 속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버릴 게 없다는 느낌을 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들은요, 정말 반드시 사서 따로 챙겨두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따로 챙겨둔 책을요, 그냥 널브러 놓지 말고 나만의 최애 책장에다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자, 최애 책장이라고 하면 집에 있는 모든 책장을 동일한 책장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책장 중에서도 한 칸이면 한 칸, 아니면 세 칸이면 세 칸, 이렇게 나만의 최애 책만 두는 최애 책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책장은 가장 눈에 잘 띄는 책장이어야 하고 손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책장이어야 되겠죠. 이 책장 자체가 이미 지식 경영 시스템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다시 또 확인해 보게 되고요. 간혹 이북은 어떤가요? 그냥 이북으로 보관해 두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북도 괜찮습니다. 저는 독서 활동하는데 이북이 매우 괜찮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만 진짜 이건 내 최애 책이다, 인생 책이다 하시는 책들은요, 웬만하면 아날로그로 장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인간은요,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면 또 잊어먹습니다. 몇 년 지나면요, 그런 책이 있었던가 하는 수준까지 오게 됩니다. 이 인간의 뇌라는 게 그래요.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서 나의 삶을 완전히 정말 붙들어준 책이었다가도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동네 헌책방에 있는 책과 똑같은 가치로 보게 되는 게 인간 뇌의 망각입니다. 내 눈앞에다가 두고 보관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책을 그러라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최애 책이다 싶은 것들을요. 자, 그리고 2번째, 기록하라. 지식을 나의 노트에다가 보관을 하고 자주자주 들여다보는 건데요. 중요한 지식도 책과 똑같이 다뤄야 합니다. 책도 좋으면 내 눈앞에 두는 것처럼요, 좋았던 지식들도 내 눈앞에 자주 갖다 놓고 자주 반복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최애 지식 책장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당연히 최애 책장처럼 자주 보이고 자주 손이 타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하나의 노트 앱을 통일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를 사용을 하고요, 이것 하나로만 모든 지식을 통일합니다. 워드 같은 거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목적, 특별하게 인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할 때 다른 목적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지, 저의 지식은 저의 에버노트 하나로 완전히 통일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독서 활동은요, 저의 뇌의 이런 기억의 힘을 믿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독서의 능률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뇌에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장화된 바깥의 뇌, 저의 뇌를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저의 책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노트 시스템들, 이런 것에다가 그냥 기억을 시켜버리면 따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그냥 꺼내서 반복해서 보고 활용하고, 이것만 반복해도요, 머리에 기억되는 건 어느 순간 자동적으로 되게 된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고, 강연을 진행할 때도 다양한 지식들을 편집해서 또 준비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지 말고 기록하십시오. 최애 책을 나만의 책장에 장서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최애 지식을 여러분들의 노트에다가 기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장서와 기록, 이 두 가지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빡빡이 손수욱이었습니다.